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학생들 4명이 찾아와 줬습니다. 그러게요. 자, 먼저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최나곤 학생과 네.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토론 동아리 AD 플러스의 노성원 학생과 또 취준진담의 재간둥이죠.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데 오늘 전문가님은 어디 가시고 학생 4명이 왔는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네, 저희 오늘 취준진담 올해 네.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특별히 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4명과 뭐 특별한 거를 좀 하나 보네요. 하죠. 어떤 거예요? 취준진담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취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네. 이야기 중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죠? 어떤 거죠? 바로 이 취업과 취준생들에 관련된 신조어들입니다. 신조어 정말 많았죠. 네. 처음에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했던 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이게 되게 익숙해졌거든요. 네. 자주 보니까 이 취직이 빨리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취준진담을 통해서 많은 신조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취준진담에 나왔던 신조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자, 신조어 보여주세요. 야, 정말 많네요. 정말 많네요. 공유족, 티슈 인턴, 본런투어, 니트족, 뭐 자소설, 타임푸어, 네. 타임푸어. 기억이 이태백. 또 다 나죠. 다 나요 이게. 네. 거의 다 나는데 재한 씨는 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 자소설이요. 저는 자소설. 진짜로 정말 자소설에 충격받은 게 자기소개서를 거짓말로 쓴다는 거 자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내 일생에 소개서인데. 거짓말을 모르신 분이셔서.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죠. 참 예쁜 거 알잖아요, 본인은. 아웅! 죄송해요. 참아요, 예. 아니, 네. 본배 씨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나 아니면 좀 재밌었던 거 좀 있었나요? 네? 저는 오스랄러 스페쿠스. 스페쿠스, 그쵸? 예. 네. 부장 인턴, 저건 뭔가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부장 인턴? 그러니까 인턴을 네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인턴을 너무 익숙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장급의 인턴이다 그런 거죠. 저는 네. 이 페이스팩 저거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팩이라고 이 페이스북 뭐 그거 이 아니 그게 아니라 SNS에 외모도 이제 스펙이 되는 페이스북 시기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네. 그렇죠. 자 프리터족도 그랬었고요. 네. 지현 씨 뭐 궁금한 단어 없어요? 이태백. 뭐였죠? 이태백이? 태반이 백수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슬픈 단어입니다. 그게 동맥은 뭐예요? 동맥? 동맥? 예. 그 제가 그때 했던 단어인데 뭐예요, 동맥? 동아리 인맥 요런 그렇군요. 동아리에서 네, 동아리 인맥으로 인맥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 인맥으로 취직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본런투어는요, 마지막으로? 단 하나도 기억이 안 MC 나네. 맞으시죠? 명언쓰기 지옥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 겸 네네. 여행 가는 기억나. 볼런티어랑 투어가 투어랑. 삽성어된. 기억나. 3학년은요? 3학년은 네. 대학교 3학년이 너무 힘들다고. 4학년. 네. 근데 저 4학년이다. 중에 단 한 단어도 좀 긍정적인 어감의 그러게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이런 신조어들이 취준생들의 생각과 실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고 거기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화이트보드, 이 받은 화이트보드에다가 공감 갔던 아니면 또는 생각이 났던 그 단어를 하나만 적어주세요. 네. 네. 근데 정말 단 한 단어도 좀 긍정적이고 한 개도 희망적인 없다. 단어가 없어서 맞아, 참 자, 심심하시구나. 민지 학생은 다 썼고요. 자, 나방 학생 다 썼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나권 학생부터 네. 선택한 단어 한번 공개해 주세요. 좋아요. 네. 저는 짜잔. 대입병이라는 대입병.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입병. 왜 이 이제- 단어가 좀 가장 공감이 갔어요? 네, 대입병이란 말이 이제 대학교 2학년생들이 뭐 할지도 모르겠고 꿈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마치 사춘기처럼 그런 힘든 생활을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생 지금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시기들이 저희에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고등학교 때는 정말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만 가면은 끝일 줄 모든 것이 알았는데.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그쵸. 예. 약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권 학생은 대입병 어떻게 좀 이겨냈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의 꿈을
또 꾸게 됐던 것 아우 같습니다. 멋있어요. 네. 우리 다른 학생들 중에서 혹시 대입병 비슷하게 겪은 친구 있나요? 뭐 다들 뭐 네. 네. 있죠, 지나가는 있죠. 저는 네. 대입병을 그러니까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군대 가기 직전이기도 하고 네. 그때 또 첫사랑이랑 헤어졌어요. 아이고 그래.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네. 술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엥? 네. 아, 아 진짜입니다. 아, 속상하네요, 진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네네네. 대입병과 함께 술병도 함께 시작됐던 아, 오래 사귀었던 친구였나요, 한 그분은? 2년 정도. 네. 야, 그 어린 나이 2년 사귄 거면 진짜 내 그러니까 제 평생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 나이 때는 거의 평생과 다름없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네. 아무튼 또 사랑의 상처는 또 사랑으로 있는 거라고. 아, 그 뒤로 뭐 언젠가. 좋은 분 또 아, 만나셨네요. 그럼요. 그 상처가 지워졌습니다. 아, 근데 어, 또 생겼네. 근데 네. 이제 다시 지워질 차례를 또 아 그래야 기다리고, 지금 뭐 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올 거예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찾아도 되고요. 누군 되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본인은 참. 참나. 저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송원 학생이 선택한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공개해 주세요. 네. 아, 3학년. 슬픕니다, 네. 이제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쵸. 온갖 스펙을 준비하다가 사망할 것 같다는 그런 그쵸, 뜻으로 그쵸. 3학년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3학년이라고 이걸 골랐는데 제가 네. 사실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지금. 아 지금. 네, 사망할 예. 것 같아서 휴학을 아, 그쵸. 정말 힘들었죠, 근데. 네,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내가 뭘 할까를 계속 찾다가 네네네. 이제 그게 준비가 시작이 되면서 마음의 네네. 여유도 많이 부족해지고 그렇군요. 네, 그랬던 알겠습니다. 속상하네요. 이게 이 단어를 막상 들을 때는 어감이 괜찮은데 이게 써서 보니까 되게 욕 같아요. 좀 이게. 무섭기도 해요. 예,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궁서체로 써놨어요. 예. 네. 슬프게도 또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지금. 저승사자 같아요. 예. 우리 다른 친구들 혹시 그러게. 지금 4학년인 친구 있나요? 3학년. 저희는 4학년. 4학년인데 우리- 제가 3학년 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오. 3학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가 왜요? 교통사고 났었어요? 3학년까지 아니요. 네. 안타깝게 그렇게 죽을 뻔한 건 아니고 아, 줄은 말 좀 하지 마요. 예. 그 3학년 때까지 동아리 5개를 했는데 네 이제 학회에서 네. 대한민국 대표를 했고 뭐 봉사활동 네. 학회 하나 더 뭐 그 와중에 다른 것도 네. 해야 되고 그래서 5개를 하면서 네. 근데 제가 바보같이 휴학을 안 했어요. 아이고. 와.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 해서 겪나요 그러다가?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교환학생을 떠났어요. 아, 그래서 도피였어요? 네, 일종의 예. 그게 탈출구도 됐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약간 사는 태도를 바꾸게 된 근데 계기였는데 궁금한 게 왜 5개씩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좀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저 그러면 3학년 경험자로서 우리 음. 동생이 송원 학생에게 조언을 좀 해준다면.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누구한테 조언을 그래도 언니라서 조언해줘도 돼요, 충분히. 네, 해줄 저승사자 씨한테. 입장은 아니지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건 것 같아요. 3학년이고 이제 곧 4학년이고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고 느끼겠지만 그게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언니네. 일단 내려놓고 자기가 재밌는 걸 찾아서 하다가 보면 자기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언니네. 맞습니다. 자, 언니의 조언을 들은 소감 어떤가요? 소감을 들으니 네. 부담감을 좀 내려놓아야 음.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네네. 들지만 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그쵸. 자, 그럼 맏언니가 우리 민지 학생한테 저는 조언 좀 해줄래요? 인생은 즐겨요. 짧아요. 20대는 짧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지 학생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공개해 주세요. 카공조. 카공조. 민지가 요즘 그렇죠. 많죠? 네, 민지가 그렇죠, 민지가. 이게 뭔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많이 해서 네, 이제 또 제가 카공종 말렙이거든요. 만렙이군요. 이런 단어 막 써도 되나요? 네네. 아, 그럼요. 뭐 안 되게 뭐 있습니까? 제가 요새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법이 양이 많고 하기가 싫잖아요. 네. 근데 도서관에나 집 책상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네.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자괴감 들고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거요? 신촌, 홍대 또는 그 가로수길 일대 맛집 네네네. 맵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여기서 공부, 이번 주 화요일에는 여기서 공부, 수요일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하느라 괴롭지만 여길 갈 거니까 즐거워하고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을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지금 민법 총론 끝냈습니다. 아유 대단한 거예요. 끝냈다는 거 자체가. 아니 근데 또 힘들어요. 민지 학생은 그냥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집에서도 한다면서요? 네. 그거를요. 그게 음식점에서요? 네, 맞아요. 그냥 음식점에서. 주말이면 되게 민폐인데 제가 네. 주로 평일 낮에 가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거기서 음료 한 잔 더 시켜놓고 이제 네. 책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도 없어지고 매일 환경이 달라지니까 모티베이션도 되고 되게 좋아요. 그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 네, 있잖아요. 어떤 친구? 점심 시간에 공부하고 저 했는데요? 그런 여기 있습니다. 그런 학생 여기 있습니다. 혹시 왜 했으면 어떻게 했나요? 왜 네. 때렸나요? 뒤에서 욕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별꼴이야 이러면서. 왜요? 그냥 네? 공부하기 보기가 싫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좀 같이 놀고. 근데 그쵸, 제 그쵸. 주변은 다 같이 했어요. 이제 점심 때 다 이렇게 노트 펴놓고 밥 먹으면서. 이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놀면 뭐 한다 생각했어요. 저를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했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피차 일반이네요. 그랬나요 혹시? 네. 아니, 뭐라고요? 잠깐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각자 한 명씩 그 내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장소가 좀 있나 좀 궁금한데요. 우리 좀 나군 학생 어서 도서관? 저는 집? 이상하게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카페도 좋아하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면은 네.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되게 도서관을 선호하는 편이고 집은 잘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절대 때문에 정도? 저희는 그래서 자취방에서 책상도 뺐습니다. 아예. 아예. 공간만 차지하는 것 안 할 거?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도서관에서만 공부하는 편입니다. 완전 FM이네요. 그러네요. 용훈 학생은요? 저는 처음에 뭐 도서관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때요? 예, 안 되더라고요. 자꾸 산만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저는 공부 스타일 최대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미룬 상태에 해야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무조건 집에서 합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네, 집에서 집에서 쉽지 않은데. 집에서 그러니까 네네. 하다 보면 자게 되고 뭐 카톡 네. 보게 되고 컴퓨터 하고 딴짓하게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의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해야 돼. 그때보다는 안 그 사죠. 대단한 게 원래 그러고 나서 정말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를 해버리긴 한데 그래도 네. 하긴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자. 종원 학생은요? 저는 카페에서 해봤는데 카페에서 하면 음악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음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네네. 이제 카페는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한 책상 있는 곳이 네네네. 아니에요. 좀 네네. 뚫린 공간에서 네네. 거기에 이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 근데요 진짜 이건 여러분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어. 이성 친구가 있을 때 대학교 때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공부가 돼요. 같이 도서관을 갔어요. 이 경험들이 다 있나요 본인들은? 그쵸 다 있어요? 둘 다? 네. 나관 학생은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좀 신경 쓰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네네.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막 핸드폰도 네네네. 하고 딴짓도 그쵸. 하고 이러는데 그쵸.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쵸. 되기는 하면서도 어. 근데 신경 써야 되고 그냥 대충 페인으로 못 나오고 페인으로 공부하는데 나오죠. 이런 게 너무 네. 안 좋은 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민지 저는. 학생도 공감하나요? 아니요, 저는 잘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래요? 앞에 있든 없든. 되게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앞에 있든 없든이라고 하면 네. 우리 승훈 학생도? 영훈 학생도? 네, 저는 이게 연애 초, 중, 말에 네.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연애 초반 때는 네. 이게 전혀 안 그쵸, 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너무 막 옆에 있으면 좋고 신경 막 쓰이고. 손잡고 싶고 그쵸, 그쵸. 같이 장난치고 싶고 그런데 중기 정도 되니까 네네네. 이게 오히려 내가 공부 잘하는 모습 보여서 멋있게 보여야겠다. 어. 그래서 잘 될 때가 있는데 말기 되면은 말기 뭐 되면 예. 이건 말건.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랐어. 있는지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네. 그렇군요. 승훈 학생. 저는 네. 친구랑도 같이 잘 안 가요. 왜냐면 왜냐면 혼자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때는 네. 편하게 하고 싶어서 딱 세수만 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가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른 척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저를 못 그 사람들도 알아보고. 못 알아보죠. 네, 저를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도 못 네. 알아볼 승훈 씨는 거예요. 어땠어요? 저요? 학창 시절에. 네.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도 일단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일단 근데 잠깐 쉴 겸 커피 한 잔 할까 하면은 막 한두 그게 시간이 막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렇구나. 거기서 잡아먹는 시간이 많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게 되게 로망이긴 했는데 아무튼 저 그런 추억을 좀 기리면서 또 되게 이 학생도 열심히 되게 기대되는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 기대를 충족시켜줘 우리 영훈 학생 또 같이 보여주세요. 네네네. 아니,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는 제가 네네네. 공감하는 이 키워드는 요거를 골랐습니다.
술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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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 학생다운데요? 아니, 역시 아까 술안 기대를 드셨다고. 저버리지 않았어요. 네. 요렇게 흘러가는 스터디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저도 워낙에 또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죠. 스터디를 끝나고 나면 한 잔 또 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또 스터디 못하고 그러면 아, 야, 오늘 공 쳤는데 또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때 그 스터디는 좀 망한 스터디예요? 그거 방송 용어로 네네. 개망했죠. 그럼 본인들 약간 그 진짜 이런 망한 스터디 경험 있나요, 좀 다들? 제가 했던 스터디는 그 두 가지 스터디를 했었는데 네네네. 첫 번째 스터디는 너무 이렇게 술터디랑은 아예 반대되게 완전 다들 형식적으로 너무 진지해. 딱 와서 진지하게 공부만 하고 헤어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그 그룹에 민지 학생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두 번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술터디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뭐 중요한 일이 끝난 날 같이 한 잔씩 하고 이랬는데 그게 오히려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서로 이제 친목을 다지면 그래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또 스터디도 더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친해지지 않아서 선을 긋는 편인데 네. 동아리 있잖아요. 스터디의 성격과 비슷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술 동아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크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고 뒤에 술이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 돼요. 그렇군요. 살다 보면 철학자 같으세요. 당연하시는 분 같으세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스터디를 하면서 좀 그 안에서 썸을 탄 적은 있나요? 영훈 학생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영훈 학생은 좀 술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있죠. 아니면 이어졌나요? 아, 이해졌나요? 안타깝게도 이어지지 못해서 네. 그렇군요. 거의 뭐 네, 거의 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소원 학생은 그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했을 때 연애. 아니요, 좀 네네. 아무래도 밥 한 번 먹고 차 네. 한 번 마시다 보면은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조금 서먹서먹한 상태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네, 취업 신조어에 관한 학생들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취준진담에서 아직 소개하지 못한 키워드도 있대요. 이 아직도라는 게 진짜 정말 신기하긴 한데 이 신조어를 지원해주는 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번 나올 수 없는데 말입니다. 네, 또 어떤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는지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2016 취업 신조어. 첫 번째. 뭐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요? 문송합니다랑 좀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문송합니다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는 그럼 상이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이 뭘까요? 상? 잘 첫 모르겠습니다. 번째 키워드 송원 학생이 준비했죠. 네. 어떤 건가요? 인문계열 학생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네. 있는데 너무 인문계열 학생들만 소개한 건 아닌지 좀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 죄송합니다는 상경계열이라 죄송합니다라는 건데요. 네. 문송합니다 인구론을 등장시킨 인문계열 취업난만큼 상경계열의 취업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얼마나 취업이 안 되는 건지도 좀 네, 그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준비 실태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동안 지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경 계열은 72.7%로 다른 뭐 인문사회 계열의 56.2%나 자연 이공 계열의 42.5%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네. 이렇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펙을 쌓게 되잖아요.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가지수도 상경 계열이 5.5가지로 자연 이공 계열의 5.3가지 그리고 인문 사회 계열의 4.9가지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네. 부디 2017년에는 이 문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쏙 들어가서 상경계와 인문계의 취업 풍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공개해주세요. 2016 취업 신조어 두 번째 키워드. 과연 오 쇼미더 경력 쇼미더머니 그 프로그램을 좀 딴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거는 과연? 근데 누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요? 특별하게 좀 또 쇼미더 머니 좀 비슷하게 아, 정말? 랩으로 좀 짧게 호응을 좀 잘해주시고. 네. 좋아요. 네, 취업 시즌 너의 얼굴 걱정 영역. 야. 너는 계속해서 하지 노력. 어. 하지만 다시 돌아온 강탈에 너는 무력. 무려 Do you wanna pass? 패스. 패스.
너의 경력 보여줘. 쇼미더 경력. 감사합니다. 오, 네. 잘 라임을 맞췄네요. 재밌습니다. 네네. 네. 좋았어요. 궁금한. 소름 돋아. 와, 저런 말 안 하는 친구인데. 예. 나와봐요 한번. 기분이 좀 나쁘네요. 좀 비꼬는 것 같은데. 저런 말 안 하는 네. 친구인데. 네. 되게 착한 친구인데.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력을 좀 중요하게 강조를 했잖아요. 올해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직무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경력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채는 점점 취준생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드 루키라고 하죠. 이전 직장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에 그리고 보다 좋은 직장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 실제로 회사에서 올드루키를 좀 선호하나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올드루키 선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네. 무려 74.7%가 올드루키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높은 이유로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력서를 쓸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이 경력 사항을 적으라고 할 때래요. 그렇군요. 경력이 없어서 사실 신입사원으로 쓰는 건데 경력이 있으면 경력직에 넣죠. 이제 신입사원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풍조가 좀 사라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제발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2016 취업 신조어. 세 번째 쇼미더 경력에 이은 다음 키워드는 키워드. 시주생. 시주생이요? 오타 아닌가요? 그러게요. 뭐 근데 주워 먹는 거니까 남이 떨어진 또 추가 합격이나 이런 거. 그거 간대요, 근데 그냥. 주워 먹는다가 네네. 표준어인가요? 예. 주워 먹는다. 주워 먹는다. 예. 그렇구나. 궁금한데. 먹으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네네. 학생 어떤 뜻인가요? 네, 취준생은 자신만의 줏대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를 말합니다. 직장을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애초부터 입사를 포기하는 20대가 늘고 있는데요. 취업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중기업들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 과감하게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그런 취업난에 이런 줏대를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가치가 안 맞았길래 입사를 포기하는 걸까요? 사람인이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무려 64.4%가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니, 그렇게 많이요? 입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공고 내용과 근무 조건이 달라서가 1위였고요. 회사 분위기가 생각과는 달라서가 2위고 3위는 연봉 불만족이었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1위는 속상합니다. 거의 불법 아닌가요? 그 정도면은 그런가요? 어떤가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불법인 걸로 합시다. 예. 불법. 자, 일단은 2년 동안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 붙었는데 나랑 안 맞는다. 라는 이제 이유로 이제 나는 입사를 포기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할 거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딱 네. 2대 두 명의 학생이 손을 네. 들었습니다. 토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일단 이유를 그래도 네, 한번 우리 들어봐야겠죠. 취준민담에 이렇게 취준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라면 본인이랑 안 맞는 회사라면 일단 일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가 궁금한데 자기랑 안 맞는 회사라면 애초에 지원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주변의 취준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내가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모든 그렇죠. 회사를 다 쓰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 이게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진짜. 그런데 안 맞는 데 가서 또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본다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 일은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세요. 자, 2016 취업 신조어 마지막 키워드는요. 해우소. 화장실 아닌가요? 해우소, 화장실? 화장실이죠. 네. 절에 써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절에 화장실에. 그쵸, 절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심을 비우는 근심을 장소. 푸는, 네. 아. 네.
라는 뜻인데 그 예.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그러게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낙원 학생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1년간 포털 사이트,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수집한 청년 취업 관련 데이터 60만 건을 분석했는데요. 해우소는 취준생들의 생활 키워드를 합쳐놓은 단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뜻하는 해, 대인관계를 뜻하는 우, 취준생이 늘면서 스터디 공간을 뜻하는 소, 이렇게 세 단어를 합한 것이 해우소라고 합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를 뜻하는 해는 홀로 하는 인터넷 서핑이나 간단한 운동 관련 단어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시간과 돈이 없는 취준생들이 스트레스로 홀로 사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근데 스트레스 풀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두 남학생은 이제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낙원 학생부터 좀. 요즘 또 트렌드가 혼술 혼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혼자 뭐 맥주 한 잔. 어디 가서? 간단하게? 어디 가서? 집에서 집에서, 보통 저도. 아직 제가 혼술 레벨이 높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디 가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 합니다. 혼술로 따지면 좀 네네, 어렵다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혼술로 소주 3병 먹거든요. 어디 가서? 집에서요. 아, 집에서.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음악은 또 UL 음악 틀어놓고 좋은 친구네. 네. 네. 혼술은 요즘 끊었고요. 스트레스는 저는 요즘 좀 독서를 독설? 만화책? 독설. 독서요. 왜 네. 지난 방송 때 클럽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독서라고 이렇게. 근데 또 지난주에 또 송원 학생이 엄마한테 안 맞았어요? 예. 머리 좀 뽑혔는데요. 강남 클럽을 이렇게 네.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해줬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네. 엄마랑 같이 갈만해요. 술 먹고 가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를 뜻하는 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나요? 네. 대인관계를 뜻하는 우와 관련해서는 혼자, 외로움, 의지하다 등의 연관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구연인에 대해서는 이별하다, 피하다 등등 부정적인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네. 아니 뭐 대인관계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네. 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쵸. 굉장히 쓸쓸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문득 이 연애가 필요 없다던 이 민지 학생 발언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연애는- 비혼주의자잖아요. 전혀 싫다. 예. 근데 낙원 학생은 토론하면서 이제 취준생에게 연애는 사치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연애가 사치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쓸데없는 연애가 사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정말 괜찮은 연애는 사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애 중에 구할이 쓸데없을 뿐이지. 구할이나요? 정말 높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요. 네. 여기는 결혼하신 분 아니면요. 다 솔로예요. 정말 이런 여기 건물이 좀 숙연한 감도네요. 여기가 건물이 이상한 건가? 알겠습니다. 제주진다. 무섭네요. 소액이 흐르나 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취업만큼 힘든 게 또 연애 같아요. 그렇죠. 연애 어려워요. 아니 뭐 대단한 걸 이렇게 숙연해줘요. 나도 지금. 또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연말이니까. 네. 송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 준비 중이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래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은 클럽. 자 그럼 들어볼게요. 보통 새해에 버킷리스트를 쓰잖아요. 아. 네. 그러면 뭐 이번 달에는 뭘 하고 다음 술? 달에는 뭘 하고 하는데 아. 이제 지금 당장에 너무 외롭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그러면 네. 버킷리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아 다음 달에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쓰고 읽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럼 실제로 올해 초에 버킷리스트 썼었어요? 네, 썼었어요. 얼마나 이뤘어요? 저는 근데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절반 못된 것 같아요. 아쉬웠던 하나이겠네요, 그러면.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것들 꼭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터디 공간을 뜻하는 소에서는 어떤 검색어가 나왔나요? 네, 부족하다, 없다 등의 검색어가 좀 같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스터디 그룹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이 스터디 공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스터디 공간이 부족해서 낮 시간에만 스터디 공간으로 운영한 데가 있대요. 심지어 술집이나 모텔도 낮 시간에는 스터디 술 공간으로. 냄새 나서 공부가 될까요? 모텔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책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호텔에 책상이 없어요? 아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책상 아, 없죠 보통.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뭐 이게 직업적인 것 때문에 아. 집 인천이니까 자긴 자는데 아니 책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책상을 이렇게 스터디 공간으로 여는데 마련해주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되겠네. 삐지지 마세요. 아니요, 신기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취업이 안 되니까 사실은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시킬 거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긍정적인 뜻을 담은 신조어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라서 고맙고 또 인문대 90%가 일하고 이런 뜻이 담긴 신조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바람을 담아서 우리 내학생들의 2017년 소망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좋죠.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네. 건데 뭐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네. 많이 제가 좀 외롭습니다. 아. 또 연말 되니까 훨씬 이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 1월 네. 정도 됐네요. 네, 너무 이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쓸데있는 연애를 좀 좋은 연애. 시작을 해보고 예,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 네. 기원할게요. 자, 우리 그럼 송은 학생도. 학생은요?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이제 2살이 돼요. 네. 그러니까 2살 기념 여행을 강아지와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아, 어디로요? 강원도의 새해를 같이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동진 같은 아, 곳에서. 네. 강아지도 이제 해보면서 소원을 빌겠네요. 그러시죠. 그렇겠죠? 그럼 민지 학생은요? 저는 뭐 매해를 재미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내년 한 해도 제 인생 모토에 걸맞는 재밌고 다채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네요. 정상적이네요. 나건 학생은요? 네, 2016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려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2017년에는 보다 매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또 즐겁게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MC님들은 하시면요? 어때요? 저요? 저도 그냥 우리 나원 학생처럼 올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에 1월 2일인가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어제 같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스케줄 속에 살았는데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올해처럼 이 내년도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미 씨는요? 저는 뭐 우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내년 한 해 아프지 않고 좋은 아이고, 일만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역시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소원이 같으시네요. 그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혼자해요.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시죠?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연말 크리스마스니까. 아, 저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려고 예. 했는데 참 아, 쉽지가 좋아요. 않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꼭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요? 네. 예. 미스코리아 나가시나 봐요. 세계 평화와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오기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2016년의 끝자락에 이제 와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직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네,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